네, 안녕하세요. 8월 23일 오름허브 학원 입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오름허브의 중등, 고등 커리큘럼과 과학과 수학 네, 영어의 커리큘럼 및 입시 설명회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원래 목차에 계획된 서랑 다르게 입시 설명회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이 시기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입시를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큰 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사실 이제 수시에 합격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등급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이 가능하고 이 등급 내에서 어느 정도 내가 상향과 하향할 수 있는지 정도의 합격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름이 오름허브예요. 성적 향상의 중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성적이 단기간에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결국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내가 단순 하나하나의 시험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관문인 대학까지의 모든 과정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석의 방법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현재 대치에서 이제 대치 출신이 아니라 대치에서 지금 현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보다도 현재 지금 각 과목별 트렌드가 어떤지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현재 대치의 상위권 친구들은 뭘 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커리큘럼이 전부 그 기준으로 우리가 현재 대치를 갈 수는 없지만 대치에서 하는 수강과 똑같은 수준의 기준을 가져가보자 라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입시 설명회 진행해 주실 분은 이경화 대표님으로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커리큘럼을 컨설팅을 해주시고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사실은 합격선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대지만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제 낮은 인서울부터 서울대까지 전범위의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셔서 아시잖아요. 컨설팅이라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 더 내가 지금 성적에서 조금이라도 높게 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경화 대표님 나오셔서 입시 설명회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경화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분당 지역에서 좀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내일신문에서 이제 리포터, 교육 전문 리포터로 기사 계속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애들은 다 자사고를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분당 지역이면 이제 일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방법의 팁들을 조금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대별 수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어디일까? 지금 아마 3학년 학부모님들도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지만 2학년하고 1학년 학부모님들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1학년 학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 분, 네 분, 2학년. 이제 1학년하고 2학년은 좀 사실 달라서 좀 골치가 아픈데 1학년은 내신 성적제가 이제 5등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와 이제 큰일 났다. 5등급이 되면 이제 1등급을 받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기존에 2등급이 11%였는데 1등급이 10%니까 굉장히 많은 올 A가 1등급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1등급이 많이 나왔을까요? 분당 지역만 봤을 때 올 1등급인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중간 정도의 입결을 보이는 학교에서 1학년 1학기만 봤을 때 고학년에서 지금 현재 올 1등급을 받은 학생이 한 3명, 4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죠.
그러니까 이게 내신 성적이 5등급으로 바뀐다고 해서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건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 내용을 강의라긴 그렇고 설명을 할 건지 이제 제가 쭉 적어봤는데요. 일단 내신 성적하고 수시 전형하고의 상관관계를 좀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왜 중요한지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상위권 내신 성적을 가진 애들이 갈 수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좀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위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대학들이 혼재가 되는데 왜 조금씩 다른 성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제가 일례로 하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서울대에 내신 성적이 1등부터 5등까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지원을 했다고 쳐요. 이렇게 같이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1등 애가 떨어지고 5등 애가 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그런 조금의 차이들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체 내신 성적을 보완하는 거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어머님들의 어느 정도 입시를 이해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수시 전형 중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시 전형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교과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네, 학생부 종합. 너무 많이 들었죠,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특기가 있으면 특기자 전형을 가면 되는데 요즘에 특기자 전형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성적, 내신 성적. 학생부 종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적. 네, 맞아요. 성적. 그 다음에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적이요? 아니죠. 근성적, 최저. 네, 수능하고 논술 성적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수능이 좋은 애들은 내신도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내신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들어서 자꾸 학교들에서 대학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머님들 아시기에 막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고수하는 대학은 사실은 상위권 대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대학 중에 입학사정관 선도 대학들이 있어요. 뭐 가천대를 비롯해서 이런 몇 개 대학들만 그걸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 대부분은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한 정량평가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성적과 수시 전형의 상관관계라고 제가 뽑아봤는데 내신 성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신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핵심 요소예요. 내가 정말 어디를 갈 수 있는지가 정량적으로 다 나와요. 뭐 2등급이면 이 학교, 3등급이면 이 학교, 뭐 4등급이면 이 학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어머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신 성적을 가지고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형 종류와 특징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내신 성적대별 지원 가능한 대학교 최상위권 1에서 1.5등급이라고 불리는 이거 9등급에서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일하는 어머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아직 5등급제가 어느 정도일지는 없기 때문에 9등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최상위권 1에서 1.5등급 학생들은 뭐 서울 주요 대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로 스카이를 가죠. 그 다음에 서강대랑 성균관대 뭐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의학학 계열을 얘네들은 진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 1.51부터 한 2.5등급까지는 뭐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중경외시부터 시작을 해서 건동홍수, 뭐 국수세단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2.5에서 3.5등급은 상위권 대학이지만 이 두 개는 서로 혼재되는 게 되게 많아요. 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중위권 이하는 그 성적대별로 어느 곳을 갈 것이냐, 얘 논술로 좀 올리든지 뭘 하든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바로 중위권 이하, 중상위권 요 학생들은
전략이 필요한 게 이성적대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내신 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에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 학교 활동이 있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얘기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써져 있는지, 그 다음에 수능 성적. 근데 요 세 개 중에서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수능 성적 중요합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대학들에서 상위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자꾸 강화하고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없었던 데서 한양대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서도 없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다시 또 부활시켰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요해져 있으니까 수능에 대한 게 중요하다라는 건 좀 생각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학 랭킹은 제가 임의로 그러니까 주로 그냥 이렇게 보는데 사실 30위권부터는 그냥 막 섞여 있어요. 과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라고 얘기하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일단 제가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는 그냥 대충 다 머릿속에 어느 학교인지는 다 있으시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 자, 2등급까지로 볼 때 이거는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2등급으로 뽑은 거예요. 1등급부터 2등급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을 보면 일단은 탑5 대학을 많이 쓰죠.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그 다음에 아직도 서강대가 들어가는 게 참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서강대가 본인들이 들어가야 한다니까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해서 보통 5개 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을 많이 갑니다. 최근 들어서 교육특구나 그러니까 뭐 강남, 분당, 목동, 그 다음에 일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전부 다 의학학 계열을 목표로 해요. 얘네들은 좀 성적이 된다면 일단 의학학 계열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나머지들은 다 그냥 스카이에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네들 성적이 좋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 지방에 있는 애들이 요 대학들을 쓰는 거예요. 그냥 1점대 초반 아이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1등급이에요.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인데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어떤 걸 고민을 하냐면 내 수능 성적이 지금 어떤지를 고민을 해서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잘 나올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은 예를 들어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안 쓰고 스카이만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좀 고려하는 그런 성적대의 학생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과 세특이나 아니면은 학교 활동 이런 걸 많이 보는 학교들이 거의 상위 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들에서 주로 학생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봐요.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요즘에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학업 역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땐 전공 적합성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쉬우니까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1학년부터 확실하게 드러나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전공 적합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1학년부터 명확하게 우리 아이의 진로를 결정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써주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지나가 봐야 할까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1학년부터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학년에 들어갔어요. 얘가 공부를 중학교 때 너무 잘했어요. 올해이였어요. 하지만 올해이가 각 학교에 30% 이상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어머님들 생각엔 우리 애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우리 애는 의대를 가겠다고 썼어요. 그랬는데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우와 이건 무슨 신세상이 열리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야. 저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왜 저렇게 성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상하는 성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꿔야죠. 살짝 바꿔요. 치대도 좋은 것 같아. 그랬다가 갑자기 한의대로도 갔다가 막 의학학 계열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 1학년 1학기까지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1학기 성적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슬쩍 틀어요, 애들이. 그냥 공대가 더 나은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생명과학 쪽으로 갈까? 그냥 자연과학이 이공계가 뭐 나쁘지 않지? 이런 식으로 틀어요. 그런데 1학기 때부터 이 학생의 진로를 의대에 맞춰서 그렇게 동아리 활동이나 모든 걸 맞춰서 해버리면 결국은 점점 성적대에 따라서 아이가 지원해야 되는 학교는 바뀔 수밖에 없는데,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좋지만 거의 90% 이상은 바꾸거든요.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향동고 지금 컨설팅을 하면서 생기부를 지금 몇 건을 계속 봤는데요. 향동고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생기부의 특징이. 첫 번째, 그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개별이 한 행동처럼 보이게 써줄 수 있는데 정말 수업 시간에 한 활동이구나가 눈에 띄게 정직하게 쓰신다는 거. 그리고 도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무슨 고전문학 같은 거를 그냥 다 나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로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진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쓰시는 것 같고, 근데 너무 수업 시간에 얘는 이 활동을 했구나가 눈에 드러나게 좀 쓰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공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하게 쓰시는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득이 되는 것보다 저는 독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박아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볼 때도 다른 학과를 지원을 했을 때 얘는 왜 여기로 왔지? 여기를 왜 지원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박아놓은 전공에서 다른 전공을 지원한다는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3등급이건 뭐 3등급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전공적합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거든요. 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전공을 막 확실하게 썼는지, 그게 몇 개의 대학을 빼놓고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 학생들 자체가 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적혔으니 그 과를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적합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1학년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요. 1학년 때는 계열에 대한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자연계열인지 인문사회계열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을 주로 하시고, 2학년이 되면 단과대학별로, 예를 들어 나는 공대 쪽이면 공대에 관련된 걸 좀 더 1학년 때 했던 것 중에서 연장을 시켜서 심화 활동으로 하고, 아니면은 인문사회 계열이라고 생각을 할 때 나는 암만 해도 보니까 어학 쪽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경영이나 아니면 뭐 다른 쪽, 뭐 정치외교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런 쪽으로 사회 계열로 좀 더 심화 활동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줄여나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전공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면 연계된 심화 활동이 조금 약해요, 쓰는 게. 근데 이제 그거는 어머님들이 1학년부터 어떤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을 2학년 때 그 비슷한 주제로 약간 연관을 시켜서 다른 어떤 수업이 되든지 하나의 활동을 하거나 보고서를 하거나 자율활동을 하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것까지 신경을 안 써주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얘가 1학년 때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2학년 때는 좀 더 추가로 이런 활동을 했구나, 3학년 때는 이런 활동을 했어, 이렇게 좀 단계별로 올라가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직 향동고는 이렇게 나열식의 활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잡으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전공적합성보다는 얘가 어떤 식으로 심화 활동을 했고 어떤 연계성을 가진 활동을 했는지를 더 보거든요. 그 논술 같은 경우에 연대, 고대, 서울대를 제외하고 서강대, 성균관대는 다 논술이 있어요. 논술이 있는데 연대만 수능 최저가 없고요. 다른 데는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능 최저, 제가 수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논술에서 합격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자사고 중에 이제 저희 애들은 민사를 나왔는데 민사고 학생들이 고대나 이런 데 논술을 잘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그래서 고대를 못 썼던 적이 그러니까 안 쓰는 못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상위권 성적대 학생들은 보통 탑 15개 대학에서 이제 주로 많이 가요. 그 흔히 얘기하는 중경 외시, 이화여대, 근데 건동, 홍숙, 숙이라고 하는 건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요즘에 아주대도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주대도 좋은 과들이 많고 여기가 의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학 랭킹을 보면 의대가 있는 과들이 조금 더 랭킹이 높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일단 애들이 많이 움직여요. 대학들을. 그러면 여기 대학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대학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학과를 따라갈 것이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제 질문이 좀 많아요. 근데 보통 어머님들은 대학을 높이는 걸 원하세요? 학과를 따라 좋은 학과를 가는 게 더 원하세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네? 안 들려요. 대학이요? 자, 이거는 보통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이 좀 다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은 무조건 대학을 따라가야 돼요. 대학 급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복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문계는 그렇게 약간 대학의 급을 높이는 게 대세고요. 자연계열은 과를 따라가는 게 대세예요.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어머니도 요즘에 자유전공이나 무전공학과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런 무전공이나 자유전공은 가서 대학의 급을 높일 때 활용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3위 대학에서는. 왜냐면은 자유전공이나 무전공학과는 뽑는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상위 대학일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본다 그랬잖아요.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되게 특정 학과가 아니라 그냥 계열이면 계열, 아니면 우리는 계열 상관없어. 네가 어떤 학업 역량이 있는지 지적 호기심을 충족했는지 그것만 볼 거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자유전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의 급을 높이는데 활용하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학과별 경쟁률이나 이런 것도 매번 조금 보면서 이제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형 요소나 수능 최저까지 보면서 내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화여대에서 요번에 미래인재 면접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어떤 면접을 30%인가 40%인가 제가 정확한 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전형들을 바꾸니까 기존에 면접이 없었던 거에서 미래인재가 맞나? 그러니까 면접형을 새롭게 만들면서 면접을 주요 평가 요소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평소에 면접에 대한 대비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대학에서 지금 현재 고1들이 28년도에 새롭게 대입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조금씩 전형 요소들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형 요소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15위권 대학 중에서 지방 국립대를 가는 게 차라리 나을까? 그냥 좀 안 좋은 과를 가느니 그래서 또 지방 국립대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2.5에서 3.5 등급대 학생들. 이 학생들은 정말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어느 곳을 가는 게 좋을지.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신은 내신대로 대비하느라 3년 내내 힘들었던 학생들. 그 다음에 수능도 집중은 못했지만 그래도 수능은 놓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도 나름 채운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위권 대학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에 이게 한 3등급이면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세종대, 숭실대, 뭐 서울시립대 일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경기에서는 아주대, 가톨릭대, 뭐 경기대,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충북대, 전북대 하는 지거국이라고 하는 지방 거점 대학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요 내신 성적대의 특징은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조금 더 높아요.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논술로 또 대학의 급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논술하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보통 그래서 분당이나 강남에서는 내신 성적이 한 3등급이 남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일찌감치 논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논술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한 4등급 정도가 나오는데 수능에서 봤을 때 수학이 뭐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국어도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얘네들이 약술형 논술을 준비를 해요. 약술형 논술이라는 건 논술 전형인데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연계열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서술형으로 쭉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문은 이제 주제에 따라서 글을 써야 돼요. 주제에 맞춰서 그 형식에 맞춰서. 근데 약술형 논술이라는 건 뭐냐면 국어하고 수학 단답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험에 보는. 그래서 이런 문항을 가지고 뽑는 학교들이 14개의 대학이 있어요. 올해는. 국민대부터 시작해서 국민대, 가천대, 상명대, 성결대, 수원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술형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 항상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한 뭐 2등급? 2등급은 꼭 맞았어요. 단답형도 자신 있어. 그러면 약술형 논술을 보는 학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수학이 문제가 더 많고 국어 문제는 그 구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약술형 논술을 전략적으로 하면 이 학생들은 오히려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좀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논술은.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에도 비교과 활동 이제 3학년 1학기 때 제가 아까 계열, 1학년 때 계열, 2학년 때는 한 단과 대학별로 이렇게 조금 내용을 점점 좁혀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나왔어요. 내신 성적이 나왔고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는 정말 얘가 확실히 가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박아주는 한 방의 내용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주관적으로 선생님이 얘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경영학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주제 탐구 보고서를 썼다거나 아니면 동아리에서 경영학 관련한 무슨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의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밝혀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자연계열 학생은 인문계열로 살짝 이제 내가 내신 성적이 지금 3.5인데 안타깝지만 인문계열이 자연계열 애들보다 내신 성적이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과를 좀 낮춰볼까? 그래서 갑자기 분명히 얘가 자연계열이었는데 중대 뭐 이런 데는 갑자기 교차 지원해서 막 경영학과 들어가 있고 경제학과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중위권 학생인데요. 이제 탑 50개 대학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30이고 50이고 뭐 이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서 학과별로 내가 갈 수 있는 등급대가 어딘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5에서 4.5 등급인데 여기에서 보면 거의 학과별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몇 등급이면 합격을 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서울여대면 3.5에서 4.5라고 했으니까 거의 그 안에서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한 거고 저기 어머님이 이렇게 세 개를 펴셨는데 높은 학과나 자연계열이나 이런 쪽은 3등급에서 되는 데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아까 하면서 쭉 얘기를 했을 때
서울여대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6등급대가 들어간 과도 있어요. 물론 어머님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듣보잡과긴 하거든요. 독일어 문화 콘텐츠 전공 뭐 이런 건데 거기는 5점 몇 등급, 6등급도 합격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 외대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외대에 가장 낮은 성적이 아프리카 학군과 거기도 한 6등급대, 그 다음에 그리스어, 루마니아과 뭐 여기도 한 5점 몇 등급대도 합격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3점에서 4.5 등급은 여기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정말 다 뒤져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과는 뭔지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방 국립대를 또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립대가 좋긴 좋지만 저는 여기 혹시 여학생 어머님들 다 남학생이세요? 그리고 남학생은 지방 거점대학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여학생이고 내신이 4.5등급 미치라면은 굳이 지방으로 가는 것보단 서울에서 뭔가의 다른 방법을 찾고 본인의 스펙을 이 서울 안에서 많은 정보 속에서 얻어가면서 스펙을 쌓고 인턴을 하면서 뭔가의 길을 찾는 방법을 추천하긴 해요. 왜냐면 지방에 내려가면 거기서 지방에서 끝나거든요.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4.5등급까지는 이 50개 대학 안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뭔가 전형을 찾고 학과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마찬가지로 교차 지원을 생각을 해요. 교차 지원을 정말이지 내가 자연계열을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 성적대로는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대학밖에 합격을 못한다면 약간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틀어도 되고 이렇게 한 4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에서는 그렇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많이 보지 않는 게 최근에 어떤 트렌드라고 하면 좀 마음 아픈 트렌드긴 하지만 트렌드거든요.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실상 논술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 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학교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90%, 논술이 90%인데 한 10%만. 근데 그게 성적보다는 출결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논술을 보는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논술 성적 80%에 교과 20%, 이 정도지 70%, 30% 많아봐야 그 정도인데 그거는 별 차이가 나지 않게 기본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논술은 내신보다는 논술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면 그 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급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약수령 논술이 있잖아요. 이 약수령 논술이 약간 요 성적대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학의 급을 바꾼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겨서 여기 올해 박 터질 것 같긴 한데 국민대도 갈 수 있고 가천대 많이 써요. 이게 강남이나 분당 쪽에서는 이 3등급, 3.5등급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천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천대, 한국외대 글로벌도 있고 36대 고려대 세종, 한국기술교육대 조 위에 첫 번째 칸에 있는 것들은 논술만 100%예요. 논술 100%에 국민대, 가천대, 한국외대, 36대, 고려대, 세종은 수능 최저가 있는 곳. 근데 이 수능 최저도 그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홍익대, 세종, 항명대, 서경대, 신한대는 논술 90%에 교과 10%. 그 다음 그 밑에는 논술 80%에 교과 20%.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충분히 내신도 준비하면서 수능이랑 약수령 논술도 같이 대비할 수 있다. 계열별 지원 전략이라고 하면 인문계열은 안타깝지만 자연계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불리해요. 인문계열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에? 다 자연계열이실까요? 자연계열이 조금 더 유리해요. 내신 성적이. 얘네들이 약간 더 다는 아니지만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자연계열을 가는 확률도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 사회교과 관련 심화 과목을 이수하는 게 좋아요. 향동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니까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을 거의 모든 아이들한테 3과목, 4과목 이상은 다 선택을 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진로 선택 과목을 좀 이수하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과학 관련 교과를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인문계열인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갈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하거나, 그리고 인문계열인데 과학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어머님들 생각에. 지구과학을 잘해놓으면 약간 이렇게 환경 쪽이랑 엮어서 다른 쪽 본인이 할 수 있는 뭔가로 또 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쪽에 조금 자신이 있다, 암기가 자신이 있고 내가 성실하다, 그러면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 선택해가지고 본인이 성적만 좀 잘 받으면 되니까 내신 공부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지만 독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약간 과목 간 융합된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문계열인데 뭐 보니까 자율활동에 대한 얘기를 향동고는 지금 고3들은 쓰셨던데 고1부터는 자율과정을 쓸 수가 없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자체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과목 간 융합된 활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수학이나 사회인데 예를 들어 확률과 통계나 이런 통계를 약간 접목시키는 뭔가의 보고서를 좀 써본다거나, 아니면 영어 관련된 건 영어? 뭐 지리나 이렇게 관련된 건데,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환경이랑 좀 엮어가지고 뭐 전체적인 강수량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인구 분포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약간 수학적인 거를 좀 섞어가지고 뭔가를 한다거나, 그 약간 융합적인 활동을 해서 그게 생기부에 적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계열은 논술 전형을 대학별로 좀 준비를 미리 좀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국어 글 쓰는 거를 좀 어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문은 좀 아직까지는 논술이 그래도 주제를 주면 그걸 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학원에서 좀 연습을 하면 대학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글의 완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면접 전형이나 이런 게 또 많으니까 얘네들은 또 시사 이슈 같은 거 좀 신문 읽어두면서 좀 보면 좋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발 수능 영어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수능 영어를 잘 안 놓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 중에 정말 나는 영어는 정말 암기하기가 싫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인문계열을 선택했다 하면 그래도 영어에 대한 거부감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자연계열보다. 근데 수능 영어를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이 나오면 그만큼 나머지 과목에서 채울 수 있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개 영역의 합이 뭐 6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으면 국, 수, 탐 중에서 하나만 5등급을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상위대학에서 3개 등급의 합 6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러면은 3개 등급이면 국, 영, 수, 탐 중에 뭘 갖고 이걸 채울까 보면, 일단 영어에서 절대평가니까 이게 1등급을 받으면 나머지에서 하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2등급, 3등급을 넣어도 6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영어는 무조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1등급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교차 지원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얘네들은.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따져보거든요. 그리고 전공에 맞는 실험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적히는 게 좋겠죠. 당연히 자연계열은. 그리고 심화 과목도 이수를 해두는 게 좋아요.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다 세분화됐잖아요. 지금 심화 과목이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은 물화생지 2 과목이지만 지금 1학년들은 아마 교과를 보면 교과가 다 뭐 단원명으로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물리 쪽이 필요하면 어느 파트를 할 건지 그렇게 보지만 심화 과목은 그래도 꼭 들어줘야 된다. 몇 개 정도. 그 다음에 논술에서는 수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수리 논술을 보고 있고요. 지금 고1들은 내년부터 고2는 아니었던 것 같고 고1들부터는 연대는 다시 과학 논술을 부활시키거든요. 그래서 과학 논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본은 수리 논술이다. 수학은 잘 풀어야 된다. 많이 풀고 많이 하고 그리고 과학 탐구로는 전공 적합성이 보여질 수 있고 수능에서 가산점까지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 사탐론들 많이 해서 우리 애도 사탐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 3등급 대라고 하면 굳이 사탐론을 하는 것보다는 과학 탐구를 하면서 가산점을 챙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신 성적보다 상위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 저는 학교생활기록부 경쟁력이 일단 있으면 내신 성적보다 높은 대학에 일단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상위 대학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남들이 하는 과목 시간에 하는 수행평가 내용이 적혀있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수행평가,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서 한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한 활동들을 굉장히 정직하게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왜 이게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 팁을 드리면, 도서를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책에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책은 보통 과목별로 써주시거든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었다고 이렇게 해서 내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이거에 대한 걸 내가 논문을 찾아보고 이 논문을 가지고 이런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툴을 가지고 쭉 나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도서에서 시작된 거는 사실 학교 그 수업 시간에 누구나 다 하는 수행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주제를 잡고 끝까지 활동을 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적어도 그런 내용이 몇 개의 과목에선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이거 그냥 수업 시간에 한 번에 이런 활동보다는 날아서 할 수 있었던 활동 이런 게 그래도 그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킥이라고 하잖아요. 킥으로 몇 개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장 과정이 보이는 연계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계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를 봤는데 국어 선생님도 얘를 칭찬을 했고요. 국어 시간에도 뭐 되게 잘했대. 영어 시간에도 발표를 굉장히 잘했대. 과학 시간에도 실험을 잘했대. 이런 학생보다는 예를 들어 1학년 때 뭔가 하나의 활동을 했는데 이거를 끄집어가지고 과학 갖고 설명하면 통합과학 시간에 뭔가 책을 읽었어요. 하나 아니면 교과서 단원에서 뭔가 궁금을 해서 얘가 이걸로 주제 발표를 했어요. 이 주제 발표를 한 거를 2학년 때 다시 지구과학 원 수업을 듣고 아니면 생명과학 원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약간 심화시켜서 뭔가의 하나의 주제 탐구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유전이나 이런 거에서 또 다시 연결을 시켜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계성을 가지면서 애가 성장하는 게 보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핵심적으로 얘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구나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공을 굳이 확정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머님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계속 제가 강조를 했는데 과연 뭐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겠어? 심지어 고려대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고려대가 발표를 한 설명회를 보면요. 고려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애들이 39.67%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도 쟤는 못 보러 갔어요. 그리고 자연계열도 한
7%? 이 정도밖에 50%가 넘지 않아요. 논술이라고 해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수능만 1년 동안 준비를 한 재수생들이 고대 논술을 많이 쓰지만 걔네들조차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고려대 학원 우수 같은 경우에는 저거 이제 학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인문계열도 한 43%,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한 35%밖에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상위계열뿐만이 아니라 하위대학은 약간 기준들이 다르긴 한데 뭐 2개 영역의 합 6 내지 아니면 1개 영역 3등급 이내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힘든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건 늘 신경을 쓰셔야 되고 수능에 대한 대비는 그냥 1학년부터 쭉 같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충원율하고 모집 인원도 좀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전공이나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그 인원 안에서 내가 합격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많아지는 거고, 충원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추가 합격자라는 거 이게 들어보셨죠? 그리고 대학에서 제일 기분 좋은 합격이 뭔지 아세요? 수시에서? 정시도 마찬가지지만 전화 찬스. 마지막에 재수학원 딱 등록해놨는데 등록해놓고 난 이제 내일이면 재수학원을 가야 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쓱 전화 와요. 그럼 그 전화 받고 합격되는 게 제일 기분이 좋대요. 근데 심지어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았다가, 제가 아는 지인도 그랬거든요. 스팸인 줄 알고 이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애도 안 받고 엄마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대 뭐 대학 공부입니다. 뭐 이거 이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걔가 정말 한 1시간 남겨놓고 등록금 넣어가지고 이대 의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화 찬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별로 대학별로 이 충원율이 굉장히 많은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 그 다음에 높은 곳들 뭐 컴퓨터 뭐 그런 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경영, 뭐 자전도 은근 많고요. 그런 식으로 충원율이 높은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충원율이 높은 학과를 지원하는 게 조금 더 합격률이 높아요. 그다음에 전형을 좀 다변화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내신 성적에만 맞춰서 이 내신 성적대별로만 대학을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학종을 가려면은 좀 더 이걸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니면 논술도 있고 면접이 있는 전형도 있으니 이런 것들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신 성적은 이제 필수예요. 특히 1학년은 더 필수예요. 왜냐하면 내신은 변별력이 없거든요. 5등급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1등급은 어려울지언정 그래도 2등급은 넘어가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각하는 어머님들이 아시는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은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내신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등학교 아까 1학년 어머님들 좀 계셨잖아요. 1학년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그 보면 여기에서는 그 학업 성취도도 같이 학생부에 기록되거든요. 보시면 등급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3학년들이나 2학년들을 보면 학교 성차랑 등급 뭐 이렇게 이수단위 이렇게만 나오지만 1학년들은 옆에 그 학업 성취도도 같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 얘가 2등급을 받았어. 근데 학업 성취도가 1등급을 받았어. 근데 학업 성취도가 A야. A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C나 뭐 이렇게 되게 학업 성취도가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도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학업 성취도 점수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물론 같이 따라가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쉬운 과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던 지금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는 그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로 이제 계산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이면 그런 과목의 성적도 높이면서
그 학업 성취도 평가도 같이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에도 혹시 학교 관련된 일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학교에도 그런 성취도 평가에 대한 거를 좀 고려해서 약간 시험 난이도를 좀 그러니까 쉽게 해줄 거를 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특구나 이런 데는 약간 그런 걸 학교들이 벌써 약간 조정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성취도 같은 것도.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고,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한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그냥 대표적으로 요것만 얘기를 했는데, 한양대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생겼고요.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라고, 이건 학종이었어요. 근데 여기 의학학 계열에서 올해부터 수능 최저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신설되고 있다. 그러니 수능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고2부터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3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또 특히 전형 요소들이 바뀐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전형 요소라는 게 뭐냐면 수능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능 최저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면접이 없었는데 면접을 넣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도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지금까지는 학생부 교과라고 불리는 거,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불리는 건 얼마 전까지는 고3들만 할 수 있는 약간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학들에서 이제는 학교 추천 전형을 고3이 아니라 재수생, 3수생까지 지금 계속 넓히고 있거든요. 그 추천 인원도 예전에는 그해 4월이면 4월 며칠 기준으로 몇 명 내지 몇 프로 이렇게만 얘기를 하던 걸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놓는 대학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추천 전형이 이제는 고3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수시 지원시 주의 상황인데, 1학년, 2학년 때는 또 바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쭉 보시면, 대학별 모집 요강 확인 안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세요. 모집 요강 꼭 확인해야 돼요. 작년 얘기 듣고 그냥 누가 들어갔다니 나 올해 거기 갈래 하면은 요즘에는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계속 보거든요. 바뀌는 게 너무 많아서 대학별 모집 요강을 봐야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과였는데 갑자기 그 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들을 또 요즘엔 엄청 많이 바꿔요. 있어 보이게. 그것도 바꿔야 되고, 인원도 또 많이 바뀌어요. 무전공이나 자유전공이 생기면서 막 통폐합 되고 또 바뀌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둔 대학은 1학년, 2학년 어머님들도 지금부터 한 번씩 들어가서 보세요. 어떤 전형이 있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는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가려는 게 어느 정도의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전형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쭉 보고 같이 가셔야 되고요. 수시 6장 쓸 수 있는 건 아시죠? 수시엔 6장, 정시는 몇 장? 3장. 그러면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쓸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확인해야 될 게, 재수를 할 거냐? 난 재수는 죽어도 안 할 거야. 이거에 따라서 수시가 지금 내 수능 예상 성적으로 안정권, 그 다음에 적정, 그 다음에 진로부는 상향인데, 수시의 특권은 우주 상향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성균관대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냥 입시를 할 때 터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예상치 못한 내신 성적대 애들이 붙기도 하고 그걸 터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대가 은근 잘 터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균관대학이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이 제일 하위로 쓰는 대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에 내가 그냥 여기는 쓰는데 그 밑으로는 안 가. 그래서 그렇게 쓰면, 얘네들은 보통 성균관대를 쓸 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다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성균관대는 위로 올라간 애들이 많아서 충원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주 상향도 좀 쓰고, 안정도 쓰고, 적정도 쓰고, 이렇게 좀 배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형을 나는 학생부 교과만 쓸 거예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말 안정권으로 내가 학생부 교과를 쓸 거면 상향으로 학종을 쓰고, 그 다음에 논술도 좀 쓰고, 이런 식으로 섞어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면 훨씬 더 폭은 넓어지고, 그다음에 학과도 나는 죽어도 아까 원 학생이 저는 경영학과를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학과로 고집을 하는 것보다 인문계열로 나누면 학교 급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과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특히 그게 중2 성적대 학생들이면 대학에서도 이 학생의 학생부에 적혀있는 전공 적합성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진 않는다. 제가 제일 위에 써놓은 것처럼 재수 의지 확인,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시로 합격 가능한 대학을 일단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애는 6월달까지는 학교 지필고사를 같이 공부를 해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름방학 지나면 확 올라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정시로 합격 가능한 대학을 내가 제일 잘 봤을 때, 제일 못 봤을 때 이걸 설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수시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추천이 있는 대학들, 상위대학들은 내가 그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종합전형 경쟁력 따져보고 대학별 고사 일정을 확인하라는 건 뭐냐면, 면접이나 논술이 수능 전에 치러지는 데가 있고 수능 후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가 아까 논술이 수능 최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수능 전에 논술을 쳐요. 수능 전에 논술을 치면 혹시나 내가 수능을 너무 잘 볼 확률이 있어서 연대 말고 서울대를 갈 것 같아. 그러면 얘네들은 거기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경쟁률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논술 전형은 대학별 출제 경향을 꼭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대학마다 면접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제시문을 주고 하는 그런 면접이 강한지, 아니면 학교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하는 게 강한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는 내신하고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돼요. 대입인데 나는 수시로 갈 거야. 아니야, 난 정시로 갈 거야.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제가 고1 학생들부터는 예전에는 정시로 내가 수능에 대박나서 서울대 갈 거야가 가능했거든요. 이제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 마찬가지로 정시에서 다 교과 평가를 해요. 고등학교 때 얘 성적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능에서 대박이 나도 서울대의 상위과를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동시에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볼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수학, 과학, 교과 가중치를 둔다라는 거는 네. 그 가중치가 그 과목을 듣기만 해도 가중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성적이 좋아야 돼요? 대학마다 달라서요. 그 가중치라는 게 약간의 그 과목 자체를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과목을 듣는 것 자체로 그 가중치를 두는 학교에서는 약간 플러스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과목을 들어서 성적이 안 나오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따져보려고. 그리고 이게 그 한 내신 4등급부터 시작해서 5등급 대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 중에서는 이게 상위 몇 개 과목만 내신 성적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본인의 성적, 그 대학만의 성적을 따로 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주로 들어가는 게 국어, 수학, 뭐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뭐 이과는 국어, 수학, 과학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려는 계열에 맞춰서 그 과목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 성적을 받아야 돼요. 너무 한꺼번에 1, 2, 3학년이 다 계시니까 뭔가를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갑자기 얼굴이 다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컨설팅 하시는데 그럼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랑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의 내용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3학년은 거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는 뭐 수시로 지원할 때 어느 대학을 좀 하는 게 좀 나을지, 어떤 전형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걸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 1, 2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이 활동을 했으니 2학년 때 이러이러한 활동으로 좀 연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신 성적에서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올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능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같이 들어가고요.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아마 논술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거죠? 네. 항상 일단은 1학년은 내신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내신 많이 하시고요. 일단은 계열별로 본인의 계열에서 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다 찾아서 하시고요. 도서도 짬짬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냥 도서 같은 경우에는 한동구도 도서를 쓰긴 하던데 그 책 내용이 좀 적어요. 근데 서울이나 일반 학교에서 이제 지금 다 높은 상위대학이실 거잖아요. 1학년 학부모님들은 상위대학에서는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30개 이상의 도서가 적히길 그냥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 책을 쓰지 말고 추가로 다른 책들이 좀 적힐 수 있게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